자, 또 숨은 내용들 또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서 받은 선물들 싹 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 그 다음에 루비오 장관은 이 윙크, 이 두 개가 이미 그냥 중국 너덜너덜해, 이 두 방으로. 근데 이건 절대로 중국의 언론이나 중국의 뉴스에는 절대로 안 나가겠죠. 이건 절대 내보낼 수가 없는 거지. 하지만 정말 생각 못한 거는 한국 뉴스에도 안 나온다는 거. 야, 한국 언론들은 거의 지금 중국 수호자야. 자, 요거부터 또 얘기하자. 요거 얘기해야지. 오늘 내용들이 워낙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뒤죽박죽인데.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뭐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얘기를 하면 다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천당공원. 자,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이 한 쇼들. 왜냐하면 트럼프가 왔잖아. 트럼프가 왔는데 지금 서로 원하는 게 있단 말이야. 트럼프는 지금 선거를 해야 돼. 민심을 사야 돼. 그것 때문에 온 거고, 그럼 트럼프가 또 원하는 거 있기 때문에 왔는데 시진핑도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시진핑이 이제 보여주기용, 중국 인민들이 눈을 가린용, 눈 가림용 그런 화면들, 연출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한 개가 일단 천단공원이에요. 티엔당궁園. 요번에 시진핑이 트럼프를 데리고 이 티엔당궁園으로 갔는데, 천단공원, 이 티엔탄공원은 원래 명나라, 청나라 황제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풍년과 국가 안정을 기원하던 그런 장소예요. 로이터도 이번 천단 방문을 두고 천단이 중국의 제국적 정통성과 연결되는 상징적 장소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즉 시진핑이 트럼프를 천단공원으로 데려간 것은 단순히 중국 문화 구경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이런 메시지가 깔려있어요. 이게 진짜 딱 중국의 외교하는 스타일이야. 진짜 보여주기에 정말 거의 뭐 200% 맞춤돼 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 나는 단순한 그런 국가 주석이 아니라 5천년 중국 문명의 계승자다. 나 지금 4년임 했어. 5천년 역사, 그 중국 문명의 계승자가 나야.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중국 인민들이 이걸 보면서 역시 시황제요. 이건 뭐 거의 사이비 종교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또 이런 메시지가 있죠. 중국 공산당은 그냥 현대 정당이 아니라 중국 역사와 천명 질서를 이어받은 통치 집단이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 미국 대통령도 이 오래된 중국 문명 앞에서는 손님이다. 이런 과시.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천당공원을 막 설명하면서 중국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천당공원 어떤 곳인지 알아. 그런데 뭐 요번에 대서특필을 하면서 중국의 국영 매체에서는 난리가 났죠. 천당공원을 설명하면서 고대 통치자들이 이곳에서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했다고 강조를 하며 이 티엔탕공원이 중국의 화합, 공존 철학을 상징한다고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은 항상 이 화합이랑 공존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의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뒤에서 하는 행동들, 이 나라 저 나라에 간첩 활동 펼치면서 스파이 보내고 여기저기서 침투하고 이런 거 보면 이거는 화합이랑 공존 철학에 완전 어긋나는 짓들을 골라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정치적 속뜻은 더 노골적이에요. 뭐냐? 천단공원은 하늘과 황제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 공간에서 트럼프를 맞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현대판 황제, 약간 이렇게 비추고 싶어 하는 거야. 지금 이 중국 문명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나야. 이런 연출이에요. 자, 그리고 또 천단공원은 또 뭐와 연결이 되냐면 풍년. 풍년이 뭘 상징하느냐? 뭐 농산물이라든지 무역 협상과도 연결이 됐나?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과시하면서도 뭔가 이제 또 풍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되니까 뭐 약간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약간 좋은 수확, 무역의 성과를 바라는 상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면서 또 미국한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미중 관계도 다시 풍년을 맞을 수 있다. 무역 전쟁이 아니라 안정과 수확의 길로 우리 같이 윈윈하자. 중국은 싸움보다 관리된 협력을 원한다. 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데 중국에서 미국에서 1년에 잡히는 중국 간첩만 몇 명이야 지금. 아무튼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뜻이 있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여유가 있어서 내놓은 메시지라고 볼 수 없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안정과 수확을 절실히 원하는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중국 경제는 중국은 공산당들, 지금 중국 공산당들 빼고 다 못 살아요. 공산당들만 지금 연명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죽을 맛이야. 지금 중국 경제가 그래요.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첫 만남. 그러니까 트럼프의 중국 첫 방문이죠. 요번이 이제 트럼프의 중국 두 번째 방문. 그때랑 비교하면 이게 또 의미가 다른 게, 트럼프가 2017년 처음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이 자금성에서 트럼프 부부를 맞이를 했죠. 이번에는 천당공원이에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2017년에 트럼프 부부가 간 곳은 자금성, 거기는 즉 황제의 권력 공간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 천당공원은 황제가 하늘과 연결되는 재래 공간. 그러니까 2017년에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나는 이 궁궐의 주인이다. 근데 요번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는 하늘의 질서와 연결된 통치자다. 이런 거를 약간 좀 연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지금 시진핑은 국내적으로는 뭐 어떤 문제들이 있죠? 경제 침체, 청년 실업, 부동산 붕괴, 권력 불안설,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시진핑 내부에서 겪고 있는 것들, 저출산 문제, 인구 조작설까지, 인구 실종 문제, 나열할 거 많아. 뭐 장기 문제, 인권 문제, 아무튼 지금 진짜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를 뭔가 약간 좀 상쇄하기 위해서 이 연출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를 어디로 데려갔냐? 중난하이 안으로 데려갔죠. 여러분들, 중난하이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청와대야. 그리고 중난하이라는 곳은 천당공원보다 훨씬 더 민감한 장소예요. 중난하이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 자금성이나 천단공원 이런 데는 평소에 일반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중난하이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는 말 그대로 중국의 공산당 고위 간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중난하이 위치가 어디 있냐면 자금성 옆에 있고요.天安문 인근에 있는 아주 폐쇄된 권력구역이에요. 과거 황실의 정원이었고 지금은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핵심 권력기관이 자리 잡은 그런 곳이죠. 로이터는 중난하이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의 중심이자 외국 지도자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은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백악관보다 더 폐쇄적이고 크렘린보다 더 신비화된 중국 권력의 내부 공간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를 중난하이로 데려간 것은 어떤 메시지냐면, 그냥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거의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 아까 천단공원도 그렇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를 이렇게 과시를 해. 과시를 하고 이게 중국 인민들한테 보여주기 되게 좋은 그림들이잖아요. 하지만 이 속뜻은 정말 거의 진짜 체면을 약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천단도 데려가고 난 너를 이 중난하이는 진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근데 거기다가 트럼프를 데려갔잖아. 나는 너를 그냥 공식 회담장에서만 부른 게 아니라 중국 권력의 가장 안쪽, 정말 가장 민감하고 가장 폐쇄된 곳까지 너를 데리고 들어왔다. 너는 나한테 특별한 손님이다. 이 그림? 너 미국 가져가서 쓸 수 있으니까 나도 좀 중국에서 쓸 수 있는 화면들을 좀 만들어 달라. 내 체면 좀 세워 달라. 나는 이 공간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고 여기는 지금 중국에서 제일 민감하고 제일 폐쇄적이고 제일 높은 권력의 장소인데 내가 널 데리고 들어왔다. 들어와가지고 뭐까지 얘기했습니까? 미국 소고기, 대두, 보행기 우리 다 살 수 있다. 그쵸. 그 안에서도 시진핑이 막 지시해가지고 이 예쁜 꽃들 이거 씨앗 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중에 트럼프 갈 때 좀 싸줘라. 만약에 싸줬으면 그것도 당연히 버렸죠. 왜냐? 실제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이거 제가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중국의 그 연구원 부부 스파이가 변이된 씨앗을 몰래 싸가지고 미국 안으로 들어가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발표한 게 그 씨앗을 만약에 미국 땅에다가 그걸 심었으면 미국의 그 곡식 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하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걸 미국은 중국의 식탁의 침투라고 불러요. 식탁의 침투.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한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식탁을 침투하는 것만큼 빠른 게 없어. 모든 국민들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밥을 먹는데 그 식탁 위에가 다 그게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해봐. 그거 먹으면 바로 죽어. 그만큼 한 나라 무너뜨리기 쉬운 게 어디 있어. 식탁의 침투.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문제고 중국이 미국을 향한 식탁 침투를 굉장히 신중하게 막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국은 뭐 중국산 먹거리 시원하게 수입하고 있죠. 시원하게 아주 뭐 식탁 위에 중국산 걸러내기가 힘들 정도야. 다 중국산이야. 답답합니다 진짜.
그 장담하는데 트럼프가 야 이거 꽃들 예쁜 꽃 이거 나중에 트럼프 갈 때 씨앗 좀 싸서 줘라 했을 때 트럼프 속으로 겁나 욕했을걸. 아 이 새끼 또 뭔 수작이야 이거. 씨앗? 아 이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막 속으로 겁나 욕했을걸 진짜. 이거는 진짜. 그런데 이거는 한 개 더 확실해요. 이 메시지는 정말 시진핑은 트럼프한테 의전의 끝을 보여준 거야. 중난하에 저기 아무나 안 데려 들어가요. 저기 중난하에 저기는 정말 폐쇄적인 곳이야. 근데 저기에다가 어떤 대통령,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건 진짜 약간 진짜 그냥 의전의 끝이에요. 정말 끝! 저거보다 더 센 의전이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이거는 국내 선전 용어로는 이렇게 쓸 수 있지. 시진핑이 트럼프를 아주 드물게 중난하에 안에 초대를 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뭐라 해야 될까? 상징적으로 서로 존중을 하는 사이다. 미중 관계 안정 이미지를 연출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또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거죠.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권력 중심에 와서 시진핑과 걸었다. 미중 관계의 판은 여전히 베이징도 주도할 수 있다. 중국은 고립되지 않았다. 미국 자본과 미국 대통령도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거를 대중국 국민들 선전용으로 보여주기 너무 좋죠. 특히 여러분들 20일 날 또 누구 옵니까? 푸틴 오잖아. 푸틴이 오면 그때는 미국 대통령에 이어 푸틴까지 베이징으로 온다. 줄 선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탑3 나라들이 지금 중국으로 줄 서고 있다. 보여주기 좋잖아. 내부 선전용으로는 뭐 이보다 좋은 그림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걸 모를까요? 이런 것들 트럼프가 분석을 안 했을까? 다 알아. 트럼프도 다 아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 응했냐? 트럼프가 바보가 아니에요. 미국 싱크탱크들 얼마나 막강한데. 자, 이 의전이 시진핑에게 아주 유리한 그림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도 응한 이유는 실용적인 거예요. 자, 트럼프는 자신이 중국 최고 권력 공간에 들어간 특별한 미국 대통령. 자기도 건질 게 있는 거야. 야, 중난하에 들어가 본 미국 대통령이 있어? 내가 처음이야. 여러분들 정치가 원래 이런 거예요. 정치가 서로 보여주고, 트럼프도 지금 이거 투표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요번에 보면 트럼프가 최대한 시진핑을 안 건드리려 그래. 특히 이런 대만 문제에서. 근데 안 건드리려고 막 이렇게 찔러가지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메시지 일단 쓰레기통에 중국 모든 선물들 때려박은 거, 거기서부터 메시지는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루비오 장관이 윙크한 거, 여기도 메시지 명확하고, 이따가 또 강한 메시지가 몇 개 있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아무튼 일단 트럼프도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챙기고 동시에 시진핑과 개인적인 친분을 과시할 수 있죠. 항상 트럼프는 우리 관계 좋아. 우리 오래됐고 우리 관계 좋은 사이야. 이거 친분 과시.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과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예쁘다 이러니까, 특히 실제로 트럼프가 장미를 칭찬하자 시진핑이 백악관 로즈 가든에 중국 월계 씨앗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장면, 그것도 봤죠, 그죠? 근데 그건 난 무조건 버렸을 것 같아. 그거 못 가져가. 그걸 어떻게 가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트럼프의 뜻은 이거예요. 좋은 그림, 네가 원하는 그림은 찍어준다. 대신 나도 내가 필요한 그림 몇 카트 챙기고, 그 다음에 농산물, 보인기, 에너지, 이란 문제, 우리 대만 문제, 여기서는 내가 실질적 협상 카드를 챙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이미지, 오케이, 네가 중국 인민들 데리고, 네가 요즘 보니까 방화벽도 더 빡시게 세우고 VPN도 다 막고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네 이미지 굳히게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내가 네 이미지 만드는 거 내가 동참해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너도 들어줘야지. 딱 이런 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간단히 이제 요약을 해보면, 시진핑이 원한 거는 문명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 흔들리지 않는 권력자 이미지, 미국 대통령을 베이징 깊숙이 초대한 주인 이미지, 중국이 여전히 세계 외교의 중심이다. 약간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세뇌를 해왔으니까 중국은 세계의 중심이다. 중국은 떠오르고 서쪽은 내려간다. 뚱성시장, 이거를 거의 십몇 년 전부터 계속 외쳤던 거예요. 시진핑이 올라왔을 때부터 그걸 외쳤어. 자, 요런 걸 챙기고, 트럼프가 원한 거는 특별 대우를 받은 대통령 이미지, 그 다음에 중국과 직접 거래를 성사시키는 협상가 이미지,
농산물, 보잉, 에너지 성과를 미국에 가져가는 이미지. 아, 내가 이거 니들 농부들, 니들이 농산물, 미국산 소고기, 보잉, 에너지, 여러 가지 미국의 대표하는 그런 산업들 내가 돈 벌어 왔다. 내 성과 내왔어. 나 투표해. 나야. 이런 화면. 그 다음에 대만과 이란 카드를 손에 쥔 강한 대통령 이미지. 여기서 또 이제 슬슬 이란이랑 대만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대만 얘기 기다리고 있죠, 그죠? 이 얘기도 있어요. 여기 지금 계속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 트럼프 당선 안 되게 하려고 많은 돈을 뿌렸을 텐데 뭐 중국이 트럼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지금 중국은 트럼프가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알아요. 중국의 손자병법에 따르면 이럴 때 막강한 이런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맞서면 안 돼. 도망가야 돼요. 지금 시진핑이 취하고 있는 포지션이 뭐예요? 지금 계속 이런 요번에 트럼프가 와가지고 하고 있는 행동들이나 하고 있는 말들, 시진핑이 트럼프는 대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 보면 시진핑이 굉장한 뭐라 해야 될까? 많이 내려놨어. 엄청 많이 내려놨어. 지금 트럼프랑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거 웬만한 거는 들어주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랑 절대 맞설려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 중국은 이미 이렇게 마음먹은 것 같아. 중국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중국이 제일 잘하는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이 있냐면 탕핑 전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골목에 자동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골목이야. 어떤 골목에 이렇게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는데 두 차가 이렇게 딱 들어왔다. 근데 여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상황을 봐서 한쪽이 뭐 이렇게 양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여기가 일방통행이다, 혹은 뭐 아무튼 뭔가 이게 뭐 한쪽이 양보를 하든가 뭐 어떻게 하잖아요. 그렇잖아. 한 골목에 두 차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근데 중국은요, 여러분들, 한 골목에 이렇게 두 차가 들어오잖아. 정말 이런 것들 중국에서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도 양보를 안 해. 근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여기 이렇게 딱 오잖아. 서로 이렇게 딱 보다가 서로 양보할 그게 없어 보이잖아. 시동 꺼버리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가 진짜 이래. 시동을 꺼버리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뒤에 저쪽에 가서 누워가지고 담배 불 붙입니다. 저쪽 벽 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딱 누워가지고 담배 불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 이 짓거리, 나 남는 게 시간이야. 너랑 시간 소모전 나 절대 질 리가 없어. 난 너랑. 여러분들, 지금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진핑이 쓰고 있는 작전이 트럼프를 맞춰주자. 언제까지? 여러분들, 딱 3년이야. 중국의 만만디, 그렇지. 중국은 느긋하게 기다려요. 3년, 그렇지. 트럼프는 임기라는 게 있잖아. 시진핑은 숨만 쉬어 있으면 시진핑 권력은 훨씬 더 길게 잡을 수 있고, 시진핑을 더 뛰어넘어. 트럼프는 3년 임기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산당은 영원하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요번에 이 미국 대통령 얘 상대하기 빡세네. 그래, 얘 임기 끝날 때까지만 그냥 비비 맞춰주자. 얘 어차피 곧 죽어. 나이도 많고 임기 끝나. 우리는 조금씩 야금야금 뒤에서 갉아먹으면 되니까 정면 충돌을 하지 마. 이게 중국의 전략이에요. 왜? 중국의 공산당은 영원해요. 시진핑이 내려가잖아. 제2의 시진핑, 제3의 시진핑 계속 올라옵니다. 지금 굳이 맞서가지고 피 흘릴 바에는 피를 왜 흘려? 그 리스크 너무 커. 시간 소모전 가자.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한테 영원하니까 우리는 야금야금 조금씩 갉아먹자. 얘네들 대통령 5년짜리야. 그리고 여러분들 봐봐. 중국은요, 미국의 어느 도시의 시장직을 스파이를 앉힐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봤어? 30년 후, 혹은 50년 후, 혹은 100년 후에 중국이 어떤 스파이를 키워가지고 미국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건 불가능해.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여러분들, 소름 끼치게도 중국은 그런 날이 오기를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그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중국은 100년 계획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렇고 발광하면서 지금 중국 제재하고 있는 거야. 중국을 막겠다고. 여러분들, 일본이 뭐 바보예요? 미국은 뭐 할 일이 없어? 왜 그렇게 중국을 제재하고 중국에 맞서고 중국을 방어하고 왜 그러고 있을까? 뭐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 자, 이 거대한 외교 쇼에 있어서 또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계속 얘기해 봅시다. 자, 그리고 요번에 트럼프와 남자들,
정말 수많은 남자들을 데려갔죠. 그죠? 물론 뭐 미국의 정치인들도 있지만 미국의 진짜 그냥 정말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 금융인들 다 데려갔잖아. 근데 이것도 2017년도에 트럼프가 처음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그때랑 좀 비교를 해봐야 돼. 2017년 당시 중국 측은 아주 높은 격의 중미 기업가 대화회를 정성껏 마련했죠. 시진핑과 트럼프가 함께 대화회의 대회 폐막식에 참석했고, 아래에는 이제 양국 최고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또 소통을 하고, 비록 그때 양자 행사였지만 중국 측은 홈그라운드 외교의 의전감을 한껏 끌어올렸죠. 시진핑은 무대에서 중국의 개혁 개방, 중국의 광대한 시장 기회를 유창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기업 지도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자세였어요. 2017년 얘기죠, 그죠? 시진핑은 이런 고위급 접대를 통해 의제를 주도하고 글로벌 자본주의 추앙을 받는 그런 느낌을 매우 즐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중국 시장은 여전히 미국 기업가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2026년 중국 공산당은 분명히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 트럼프가 데려온 대규모 미국 최고 기업인들을 이용해 국내외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어떤 신호냐? 봐라, 미국 자본은 여전히 중국을 떠날 수가 없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엔진이다. 이런 거를 연출하고 싶어 했을 텐데, 이번에 트럼프는 각본대로 움직이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트럼프는 에어포스 원에서 폭스뉴스의 간판 진행자 숀 해니티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체에서는 절대 보도되지 않을 그런 뒷이야기를 한 개 공개를 합니다. 그게 뭐냐? 트럼프는 해니티에게 이렇게 전했다고 해요. 양자 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갑자기 중국 측에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을 당신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그 내노라 하는 기업가들을 한 명 한 명씩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관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중국 관료들은 되게 깜짝 놀랐대. 이거 뭐지? 대본에 없었던 건데? 뭐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본에 없었지만 서로 그냥 얼굴만 바라보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 함부로 중국 공산당원들도 짬밥이, 그 눈치 짬밥이 몇 년인데 그렇다고 대놓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 어려워하는 기색을 보면서 트럼프가 다시 말했대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몇 분 안 걸립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그 거물급의 기업인들,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인들을 사실상 기습적으로 인민대회당 회담실 안으로 이렇게 데려와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그게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혔다고 합니다. 회담 기간 트럼프는 수행 기업인들을 시진핑에게 한 사람씩 소개했다라는 한 줄 글로 요약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트럼프는 뭘 했냐? 말 그대로 데려간 기업인들을 시진핑한테 소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전기차와 우주 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업인 이 사람은 전 세계 스마트폰의 명맥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 또 이런 걸 합니다. 또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AI 칩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다음 사람, 이 사람은 세계에서 필요한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융 쪽에서 뭘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명씩 소개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뭘까 이게? 트럼프의 방문 판매? 그렇지. 여러분들 이거는 트럼프가 우리 기업들 좀 잘 봐주세요. 이거 판매, 이거 폰 파는 사람, 전기차 파는 사람 많이 써줘. 이게 아니야. 로로피아나님이 정확히 짚었어요. 이거 선전포고예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국의 싱크탱크들과 트럼프가 알고 있는 중국의 경제 상황은 또 얼마나 디테일할까? 그래서 뭘 얘기한 거냐면 너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침체된 지금 이 경제를 살리고 싶냐? 살리고 싶으면 그리고 니들 지금 고급 기술의 칩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목이 쪼이고 있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미국이 각종 제재 이런 거를 풀고 싶어? 좋다. 좋아. 다 좋아. 전 세계 기술과 자본의 명맥을 준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내 말을 듣는다. 내가 얘네들 중국에 오자 하면 오고 얘네들 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다. 얘네 지금 전 세계의 AI 칩도 거머쥐고 있고 핸드폰 시장 거머쥐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전기차하고 우주 탐사도 하고 얘네들 다
내 사람들이다. 지금 중국 경계 침체, 중국에 지금 받고 있는 제재들 다 풀고 싶냐? 중국 그런 수많은 문제들 풀고 싶어? 오케이. 자, 그럼 나랑 거래해보자. 이거예요. 설마 여러분들 뭐 시진핑이랑 거기 있는 거기에 중국 기업가들도 다 와 있었어. 여러분들 그 영상 봤어? 중국 기업가들 줄 서가지고 일론 머스크랑 사진 찍는 거 봤어? 샤오미 회장 그렇지. 아 참나 진짜. 아 여러분 그 영상 못 봤어? 있을 텐데 그거. 아 여기 있네. 아 내 준비해 왔지. 애들 무슨 뭐? 뭐 사진 찍으려고 막 지금 뭐. 얘 레이준이잖아 맞죠? 뭐 여기서 사진 찍고 여기서 뭐 엄지척하고 뭐. 막상 일론 머스크는 별로 관심 없어. 팀 쿡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젠슨 황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번에 화제된 게 지금 여기 찍힌 여기 루비오 장관 있고 여기 지금 있는 이 종업원들 있잖아. 이 종업원들이 과연 종업원이냐 아니면 스파이냐. 지금 이 얘기 스파이라기보다는 그냥 요원들이냐. 왜냐면 여기 있는 이 종업원들이 눈빛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어. 그 영상 봤어요? 여기도 지금 아마 몇 커트가 나와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그 연 회장입니다. 트럼프 입장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유명해요. 여기에 준비된 식사, 여러분들 여기에서 준비된 만찬 식사 있잖아. 트럼프 한 입도 안 먹었습니다. 트럼프 내 방송 보내. 중국 음식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잖아. 트럼프 내 방송 보내. 내 구독자네. 과학과 앙랄한 수단 크지 위흥홀. 절대 안 먹었네. 잘했네. 자, 이 정도면 이건 뭐 트럼프가 나 고문 이런 걸로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중국에 대해서 진짜 많이 알려줄 수 있는데. 한 입도 안 먹었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서는 난 이제 또 이제 내가 아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 음식들은 트럼프가 먹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은 중국의 일반 서민들이 먹는 식재료랑은 달라요. 여기 올라오는 이런 식재료들은 중국의 이런 시진핑 이 정도 급의 고위 간부들이 먹는 식재료, 그런 식재료는 완전 다른 밭에서 나와요. 완전 유기농에다가 엄청 아주 건강한 그런 식재료들. 얘네들이 먹는 음식들은 밭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중국 공산당의 특공 음식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쓰는 음식들은 아마 트럼프가 먹었어도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트럼프는 그것까지 경계를 했다 이거지. 그만큼 중국에 대한 불신을 표출을 했다 이거죠. 트럼프 저번에 한국 왔을 때는 트럼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때 뭐 올라갔던 메뉴가 뭐였지? 떡갈비였나? 아무튼 메뉴 몇 개 올라갔는데 트럼프 아주 맛있게 먹었잖아 그때. 독도새우 이런 것도 올라갔었나 그때? 맞죠? 아무튼 트럼프는 여기서 식사장에서도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대놓고 선전포고라기보다는 난 거래를 하고 싶냐, 거래하고 싶으면 나랑 거래하자, 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 정도야, 니들 이런 거 다 필요한 거지, 거래하고 싶어? 나랑 거래해. 이 메시지를 그냥 대놓고 던진 거예요. 너 뭐 원해? 난 이런 거 줄 수 있어. 이 대가로 넌 뭐 내놓을 수 있어? 이거를 그냥 딱